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산보건소는 아산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실내 체육시설 접촉자 46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4명과 휴대폰 매장 직원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아산 12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관에 들어간 충남안전체험관이 오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체험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회차별 체험객은 6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발열과 호흡기 유증상자, 2주 사위 해외여행 이력이 있으면 입장할 수 없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염 방지를 위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관됩니다. 아산문화재단이 지역작가 초대 전시 아산 아티스트전 참여예술인을 다음 달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그리고 150만 원 작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공모 분야는 회화이며 아산에 거주하거나 아산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60세 이하 예술인으로 각 5작품을 출품해 전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2021학년도 고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해 공고했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어려워졌다며 기존 3년간 60시간 만점을 40시간 만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봉사활동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입학 전형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안정을 위해 지난 3, 4월 수업료 결손액의 절반과 학급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 4월 수업료 전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전이, 성모, 아이마루 유치원 등 3곳입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청 예산 2,100만 원과 정부 지원금 600만 원 등 모두 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천안시 의회에선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통합당 소속인 박 시장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정 질문 셋째 날에 접어든 천안시. 박상돈 시장을 답변석에 불러세운 이종담 의원은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에 축소를 두고 날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공직자와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어 온 삼거리 명품화 사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행정이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완전히 새로운 천안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하주차장 사업을 유보하고 투자 규모를 줄였을 뿐 사업을 뒤집어 엎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삼거리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재론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 또는 명품화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제안은 좀 성급하신. 일본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에 주민투표 발의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의원은 향후 무분별한 주민투표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고 박 시장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최선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을 하다 보면 주민 간에 찬반이 갈리는 수많은 행정행위가 아마 수반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주민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주민투표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맺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주 잘못된 사례를 남기셨습니다. 행정은 주민 간의 갈등 조정을 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거고요. 이날 두 사람의 설전은 1시간가량 지속됐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 시정 질문은 총 171건으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인 가운데 20여 건 이상의 시장 답변을 요구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 공격수로 바뀐 민주당 천안시 의원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일본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주민투표의 투표인 수가 13만 4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구 11만 8,245명, 서북구 12,251명입니다. 여기엔 외국인 376명도 포함됐습니다. 투표인 명부는 거주지 행복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투표인 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투표인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이른바 고교 평준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도입 여론조사를 앞두고 마련된 토론회. 충남교육청은 교육감 전형이 적용되면 학생들이 집 가까운 희망학교로 진학이 가능하고 고교 입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아산 지역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산 지역 고교 입시에 탈락하는 현상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감 전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산 학군이 설정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등학교 신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를 놓고 교육 공동체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성적에 따라 학교를 정하는 것은 21세기 교육과 동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우며 학령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을 위해서라도 교육감 전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잘하는 학생끼리 모아놓거나 못하는 학생끼리 모아놓는 방식은 발제자도 얘기했지만 그 21세기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아산 지역 고등학교 수준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학령 인구 증가는 학교 부족의 문제이지 평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성적 하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산에 진짜 명문고다운 명문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편차가. 그렇다면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멀리 가는 것보다는. 한편 여론조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현재 중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찬성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025년까지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합니다. 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9.5%, 유수율 90%, 하수도 보급률 95.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 은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입니다. 보험 청구나 안내는 아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이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아산중앙도서관이 무료로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의자, 임산부, 영유아 등입니다. 책 배달 서비스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최대 10건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산중앙도서관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는 6월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천안 신부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과 관련해 도 차원의 첫 공식 행사로 모두를 지키는 약속, 민주주의라는 구호 아래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의장, 김지철 교육감 등 주요 기관 단체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항쟁 영상 상영과 공로패 수여 등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더위로 충남도 내 오존 농도가 잇따라 높아지면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오존주의보가 10차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산이 4회, 천안 3회, 아산 2회 등으로 나타났고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에 주로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존은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는 만큼 충남도는 오존주의보 발령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되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조치원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의 논의의 장인 화요회의가 어느덧 100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치원발전위원회가 격주로 열고 있는 화요회의. 주민주도로 조치원읍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청춘 조치원 문화제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런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사를 하자. 제1회 청춘조치원 문화제 개최 계획안을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안건은 상위 조직인 조치원발전 100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조치원발전위원회 화요회의가 어느덧 100회째를 맞았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76개 사업 중에 현재까지 42개 사업이 완료됐고 34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다수가 화요회의를 통해 제시된 사업들입니다. 우리 조치원 발전위원회 화요회의 멤버들이 계속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사업에 있어서 공무원 민과 간이 협력해서 계속 조치원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엔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요회의를 중심으로 한 조치원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역사상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100회에 걸쳐 진행되어온 조치원발전위원회 화요회의가 조치원 도시재생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으며 특히 충청권 민주당 의원 20명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세종시 3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남은 세종시법과 법원 설치법 등은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만 9세부터 24세에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 예산제 대상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제한 대상 사업은 청소년의 체험과 봉사, 진로와 학습 등 청소년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1,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 후 아동청소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한국정책방송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자료와 방송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 장비와 스튜디오 등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실시간 방송, 동시 연계 방송 등에 대해 상호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협약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품질 향상을 통해 주요 시정이나 지역 문화 홍보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간판 허가를 신청한 신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치 기반의 스마트 포털인 세종N을 통해 한 달 동안 업소 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업소명이나 이벤트, 사진 자료 등 업소에서 제공한 자료로 세종N 사용자가 메인 지도에 있는 주변 정보에서 신규 업소를 선택하면 위치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한편 세종N은 날씨와 길찾기, 관광지 등 74가지 도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1년 동안 영농 폐기물 순회관리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전년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수거 실적을 거뒀습니다. 해당 전담팀은 공동 집화장이나 경작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돼 1년 동안 영농 폐기물 200톤을 수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거량인 100톤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받은 3,300만 원은 농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영흥산업환경에서 소각로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441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원산업에서 현장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84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 실팩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4-626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아산곤충에서 곤충 사육 업무를 담당할 직원 6명을 채용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